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탕탕 후루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현천입니다. 제 시작을 함께했던 주간 K리그 11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K리그 팬분들의 목소리로 팬들에 의한 방송으로 많은 리그 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청취자 여러분, 호혜로 부득이하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중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조금 힘드네요. 지금 참고로 미리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본의 아니게 이번에 본방이 좀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먼데이 나잇 풋볼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경기 목동에서 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서울 이랜드와 김포 경기를 보고 지금 이제 재훈 씨와 같이 있습니다. 사실 지우 씨는 배신을 때리셨고요. 저는 그 김포 원정석에 있었는데 아마 일행이 있어서 네. 오늘 같이 참여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재훈 씨 둘이서 얘기하게 됐고, 준영 형님은 참고로 출장 때문에 애초에 오늘 좀 녹음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 근황 얘기를 하면서 이 못 나온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훈 씨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뭐 딱히 제가 딱히 할 날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지호님 언급하면서 지호님이 이번에 김포 원정석에서 좀 응원하면서 그래도 뭐 이따가 스코어를 얘기하겠지만 김포가 승리를 거두면서 되게 좀 단톡방에서 브루노에 대한 거의 음해를 거의 하다가 좀 하다가 좀 약간 놀랐었다 하는 그런 단톡방의 좀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약간 흥미로웠었던 거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이 브루노가 브루노 실바는 아니죠? 그렇죠. 그 브루노 실바도 뭐 사실 그렇습니다. 예. 하필 브루노가 두 명, 김포에도 브루노가 있잖아요. 김포에 브루노 실바 있고요. 그리고 뭐 전남에 브루노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쵸. 또 김포에 브루노까지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루노 부재앙이라 했던 브루노가 김포의 브루노일까? 근데 그 이랜드의 브루노는 재앙은 아니라서 이 김포의 브루노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단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오늘 또 이제 이따가 또 간단한 리뷰를 하겠지만 오늘 브루노 실바의 모습은 거의 그 브루노 실바가 부재앙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한정에서 부재앙은 이랜드의 브루노 실바였다. 요렇게 봐야겠네. 저 사실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네. 재훈 씨의 말씀이 더 정확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참고로 저 저녁도 못 먹고 끝나자마자 수원 영통에서 여기까지 튀어왔는데 네. 이제 한 7시 반 넘어서 퇴근을 해가지고 도착했더니 정규 시간 5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재훈 씨의 감상평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저는 막판에 왔는데 근데 앞에 관중들의 말이 야 더럽게 못 넣네 이러면서 이랜드 선수들 골 결정력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하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감상평 자유롭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일단 서울 이랜드 대 김포 FC 경기 먼저 스코어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0대2로 김포 FC가 원정 승을 기록했는데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김포가 전반에 퇴장 선수가 나왔는데 그 김민호 선수가 아무래도 김신진 선수를 마크하는 데 있어서 과격한 파울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숙적 열세를 좀 기록했었던 김포인데, 하지만 의외로 김포가 순간적으로 찬스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브루노 선수가 김포의 브루노 선수가 이 전반전 끝날 무렵 때 이 역습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중거리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사실 서울이랜드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그 역습 장면에서 그 브루노에 대한 그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공간이 나왔던 브루노가 이 돌파하면서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기록했었는데 그 장면을 봤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색다른 그런 모습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제골의 그 김포의 브루노 선수였습니다. 네네. 네,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 일단 김포가 그래도 선제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전반 동안에 참 서울이랜드가 그래도 김포를 상대로 되게 좀 찬스를 좀 많이 만들어내면서 좀 공격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후반 들어서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적 우세로서 가져가는 서울이랜드가 계속되는 슈팅과 찬스에도 불구하고 이날 거의 MON급의 활약을 펼쳤던 김포의 손정현 키퍼의 중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날 이랜드가
슈팅을 한 20개 이상을 기록했었고 아마 유효 슈팅 아마 10몇 개, 한 13개, 14개 정도로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모두 거의 다 선방을 기록했었던 선정의 키퍼였고 거의 정말 어쩌면 뭐이 선수 인생 경기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활약을 보였었던 만큼 이날 또 김포는 또 서울이랜드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김포도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날 김포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후반전에 또 세게골로 이 세트피스에서 코너킥에서 그 박경록 선수가 떨군 것을 그리고 장윤호 선수가 그대로 헤더골로 기록하면서 그렇게 2대0으로 만들어내면서 그야말로 세기를 박았던 경기였습니다. 이후에 또 슬쩍 열세인 김포를 상대로 서울랜드는 뭐 오스마르, 뭐 브루노 실바 그리고 변경준 등 교체되면서 들어온 선수가 사실상 좀 제대로 된 교체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슈팅만 많이 기록했지 그다지 김포를 상대로는 슬쩍 우세를 살려가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서울이랜드는 이 중요한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승점 3점을 따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맞이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요 경기 우리가 지금 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요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했었고 좀 편집됐겠지만 아까 저 아는 지인 만나가지고 네, 맞아요.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눴었는데 네. 여기 현장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이런 돌발 상황이 나오기도 하네요.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먼저 저희가 이거부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정신이 없이 저희가 뭐 얼개도 만들어지 않고 막 녹음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먼저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게 먼저 이제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리그2 얘기를 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1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다. 이슈 위주로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리그2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리그2 얘기하실 거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추가하면서 이번 라운드 33라운드더라고요. 네. 그 리그2 33라운드를 스코어를 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간단한 이슈가 있는 정도만 얘기하고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28일 토요일에 열렸었던 리그2 33라운드 두 경기가 펼쳐졌는데 16시 반에 펼쳐진 FC 안양 대 충남 아산의 경기는 이날 스코어는 0대1로 충남 아산이 원정승을 기록하면서 현재 실시간 순위로는 지금 이 팀이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까지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되게 좀 놀라운 그런 이변의 팀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충남 아산인데 선제골도 어떻게 보면은 이 데니소원 선수가 그래도 침착하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안양의 아워네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FC 안양을 상대로 되게 좀 충남 아산이 초반에 수비적이다가 순간적으로 또 역습을 노리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이 FC 안양을 상대로 정말 담대하게 실점도 하지 않는 등의 모습에서 정말 사실 FC 안양 입장에서는 의외의 일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지난 서울이랜드의 원정에서 0대1로 기록하면서 안양이 그 이랜드를 상대로 좀 우세를 갖고 왔던 점에서는 이날 그 당시에는 좀 패배를 하면서 충남 아산과 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이루겠다라고 다짐했었지만 사실 의외의 복병으로 이날 안양은 야구가 많은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놓친 가운데 그러면서 FC 안양이 그렇게 찬스를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골까지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장면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참고로 또 이날 이 선발로 나왔던 야구 선수는 이 경기 전날에 이 어머니가 별세를 한 그런 안타까운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아마 경기를 마치고 아마 브라질로 아마 급하게 좀 출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머니를 순간적으로 이제 별세를 하게 된 만큼 아마 심적으로 좀 약간 많은 멘탈이 좀 어떻게 흔들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야구의 어머님에 대해서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 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양이 근데 이 경기 지면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충남 아산과 충남 아산 2위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승점 차이가 3점 차인가 4점 차인가 제가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이 따라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 오늘 패배하면서 이랜드를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3점 차입니다. 예, 충남 아산을 지금 신경 써야 돼요. 충남 아산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박동혁 감독이 나가니까 충남 아산이 더 잘하네. 근데 박동혁 감독이 간 경남은 뭐지? 아 그놈 박동혁 감독님이 억제기였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아 그동안 박동혁 감독님이 충남 아산 이렇게 잘하는 충남 아산에 뭔 짓을 한 건가라는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 예, 아무튼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 안양과 아산의 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경기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8일 열렸던 그 19시 경기, 이 먼저 경기는 경남 FC 대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이 스코어는 먼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 딱 특별히 뭐 얘기할 건 그렇게 크게 없는데 경남이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좀 승기를 가져갔었던 순간이었는데 이 전반에 도동현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는 역시나 또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이후에 또 경남이 또 이제 버티면서 이 경남은 최근에 또 승리가 없다는 보니까 이 홈팬들에게는 정말 이 간절하게 뛰는 모습으로 선수들이 팬들을 위한 경기를 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후반 들어서 수원 삼성은 교체 들어온 김현 선수가 이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동점골이자 자신의 복귀골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며 이후에 역전까지 노리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하지만 양 팀 다 팽팽한 가운데 결국에는 이 두 팀은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사실 경남에게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승점 1점이었고 그리고 또한 수원 삼성 또한 역시나 반갑지 않은 승점 1점으로 기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양 팀 다 아쉬운 무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월 29일 일요일날 펼쳐졌었던 리그2 33라운드 경기 리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시 반에 펼쳐졌던 안산 그리너스 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 스코어는 0대5로 부산 아이파크에 아주 대량 득점이 터졌던 경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이 경기를 갔다 왔습니다. 이 경기를 갔다 왔는데 사실 이날 의외로 뭐 어떤 이벤트나 무슨 좀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중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한 3,000명 정도 왔는데 이날 안산 기너스 완스타디움에 되게 홈팬들로 되게 응원이 좀 가득했었고 생각보다 또 안산 최근에 그래도 안산이 좀 나쁜 흐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안산 시민분들이 이날 경기장을 찾아왔는데 하지만 이 안산과 부산의 이 체급 차이는 너무나 컸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였고요. 이날 부산이 이 패신, 음나파, 라마스, 심지어 사토 유에이까지 외국인 전원을 배치하면서 그야말로 부산은 체급으로 밀고 그야말로 안산을 쥐락펴락 했었던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날 특이점으로는 패신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김혜승 선수의 세트피스의 골 있었고 그러면서 이 부산이 점점 이날 경기에서는 대량 득점으로 이 안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무실점과 동시에 그러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던 경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이 경기 마지막 패신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었는데 마지막 이제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페널티킥을 동료리들이 다 양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원래 키커가 라마스 선수인데 라마스 선수가 그 패신의 해트트릭을 위한 그래서 그 양보로 패신이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어서 또 패신 선수가 아마 라마스한테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신이 사실 앞에 두 골은 정말 감각적인 골이었었고 네. 저 멋진 골이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골을 이제 동료들이 양보해줘서 드디어 그 선수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수훈 선수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중계하면서. 그러면서 그 공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유리관에 잘 넣어서 모셔두겠다. 예, 그렇게 보물 같은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산 팬이신 이 호연님이 네.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네. 참고로 저번 연장전 때 댓글 타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음질을 어떻게든 좀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새벽 4시 반까지 된 거예요. 도저히 네. 따로 녹음을 못할 것 같아서 네. 나중에 따로 이거 댓글을 혹시 기다리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좀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대신 이제 이 댓글은 지금 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호연님께서 오늘 6시 15분에 남겨주셨네요. 녹음 시간 기준으로 드디어 읽으실 건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호연님의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드디어 부산이 제가 원하는 축구를 하네요. 전방 압박,
하지 않고 상대 라인을 올리게 만들고 중원에서 역습 그리고 골킥으로 역습하면서 리그2가 안산 공격 축구를 칭찬하신 것처럼 많은 팀이 공격 위주거든요. PL처럼 선두와 후미 팀의 선수 질 차이가 크지 않아서일까요? 비슷한 선수 구성인데 지난 안산전을 패배했고 이번 안산전은 압승했네요. 결국 승격하자라고 호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지금 부산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희한하게 홈에서는 더럽게 못하는데 원정 가서는 잘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홈에서는 이 정몽규 회장님의 뭔가 그 뭐 터가 안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현대 아이파크라는 그 홈이라는 정몽규의 기운이 느껴지다 보니까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죽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순간 저주에 풀리면서 이렇게 대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호연님께 그 이번 이벤트 당첨되셨잖아요. 네. 이벤트 발송 드렸는데 연휴가 좀 많아서 이게 좀 제때 빨리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뭐 이벤트 이거 다행히도 이벤트가 1순위가 다 골고루 분배돼가지고 원하시는 거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 3D 퍼즐을 원하셨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호연님 댓글을 소화하면서 이 얘기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산 얘기 좀만 더 하다가 바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안산이 이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관중들도 많이 온 가운데 사실 5실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저는 안산 이날 경기를 되게 오랜만에 가면서 느낀 건데 이 외국인이 없음에도 되게 이 국내 선수들을 되게 짜임새를 좀 많이 만들어가면서 되게 그래도 라인을 무조건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산이 그 약점을 노리면서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 보니까 전반부터 아마 이제 좀 안산이 좀 실점을 많이 하면서 그 장면에서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럼에도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안산은 확실히 최한솔을 필두로 좀 잘 만들어가는 구성의 그림이었고 이후에 박준배나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선발 나왔던 김영란 선수가 또 팀의 기틀을 좀 잡아가면서 이 안산이 이번 시즌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사실상 이 최하위를 기록할 수 있는 좀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1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이 팀이 과연 이번 시즌은 어디 순위에 위치하고 있을지 어떻게 보면 주목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 19시에 펼쳐졌던 충북 청주와 성남FC의 경기인데요. 먼저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경기를 봤는데 이 성남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좀 그래도 이 박지원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좀 청주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승기를 가져가면서 좀 전반을 잘 버티고 후반 들어서 좀 이 충북 청주가 김병호를 투입하면서 이 김병호의 사실 성남이 좀 많이 소위 말해서 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털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저 털렸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날 김병호에 대한 좀 대처를 좀 잘 못했었던 거라고 좀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김병호 선수가 또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이 충북 청주는 이 교체 카드에 대한 인력으로 또 이제 동점을 만들고 이후에도 양 팀과 또 팽팽한 가운데 청주가 좀 기회를 많이 잡았지만 하지만 청주는 이날도 승리를 하지 못한 가운데 겨우 연패를 끊어왔던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반면 성남은 원정 이외에도 그래도 승리를 하기 위한 좀 모습으로 좀 나름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패는 하지 않았지만 무승부로 연패를 좀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좀 성남이 승리가 없는 가운데 이 대준형님께서 좀 좀 약간 많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대준형님께서 좀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은지 좀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걱정은 서울 이랜드랑 안양이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승격은 뭐 물 건너 갔고 꼴찌만 면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 걱정을 할 수 있겠네요. 팀이 엉망진창이란 거는 다시 한번 얘기가 됐고 원래 성남이 네. 수비가 탄탄한 팀이었는데 네. 김병호한테 수비가 너무 털려가지고 네. 게다가 김병호 선수는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 그 브레이크 기간 때 무릎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네. 본인이 밝히기에 스스로도 지금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근데 이 100%가 아닌 선수한테 저렇게 탈탈 털리는 거 보니까 도대체 수비는 조직력이 중요하고 막 그런 건데 도대체 올 시즌에 이경 감독 경질됐지만 이 감독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지금 떠난 건지 도대체 비시즌 동안 뭘 한 건지 정말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네. 이렇습니다. 그 전경준 지금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네. 감독 교체 효과가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정경준 감독도 교체 효과를 뭐 벌써 욕심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꼴찌 정도는 면할 수 있게 좀 바꾼 거라고 바꾼 타이밍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성남 팬으로서 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게 저는 아까 그 김병호 선수가 이제 동점골 넣었던 장면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김병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좀 돌파하면서 슈팅을 했는데 그 장면에서 챗베스 키퍼가 좀 선방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으면서 약간 좀 알먹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좀 동점골을 먹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플레이라고 좀 하고 싶고요. 성남이 다음 상대가 전남이에요. 네. 홈에서 이제 전남을 상대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순위상으로는 또 이제 지금 이따가 또 리뷰를 하겠지만 전남과 부천이 전남이 또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이 전남이 또 원정에서 성남을 상대로 또 어떤 비책으로 나올지 그리고 또 반면에 전경준 감독과의 성남이 또 전경준 감독은 또 이제 친정팀인 전남을 또 상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경기 혹시 가실 것이죠? 네, 저는 보러 갈 겁니다. 성남 대 정남 경기 저도 한번 이거 일정 봐가지고 한번 갈 수 있으면 저도 가보려고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이 경기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따로 뭐 이슈가 있으면 나중에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고 오늘 지금 녹음 일자인 오늘 9월 30일에 펼쳐졌던 경기 중에 지금 현장에 있는 서울 이랜드와 김포 경기를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었고 네, 그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이 먼데이나잇 풋볼 전남 드래곤즈 대 부천 FC의 경기는 스코어를 먼저 3대1로 전남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선제골을 전반 6분에 부천의 이정빈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부천이 기세를 잡으면서 좀 이 경기를 이어갔었는데 이 중간중간에 커뮤니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천이 좀 초반을 압도하면서 그야말로 전남이 또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으로서 좀 이뤄왔었지만 하지만 이 후반 들어서 이 플라카가 교체 들어오면서 플라카가 2골을 기록하면서 전남이 순식간에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 윤재석 선수가 3번째 골을 넣었는데 그 장면에서 플라카가 또 어시를 기록하면서 이날 플라카는 이 전남에서 이 플레이하는 동안에 제일 큰 활약을 펼쳤던 이날 경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전남도 근래 승리가 없었고 그렇기에 좀 플레이오프권 그리고 또 승격을 위한 발돋움을 순간적으로 멈췄는데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가운데 다시 한번 전남이 상승세를 타기 위한 모습으로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전남의 이장관 감독이 이날 벤치에 앉지를 못했고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 이 경고 누적으로 인한 여파에 한 경기를 배제할 예정이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난 경기에 심판 항의에 대해서 큰 항의를 하다 보니까 레드카드를 동시에 받아 이걸 토대로 3경기의 벤치를 못 앉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면서 이번 경기에 일단은 처음으로 이 벤치에 이 징계를 인해서 벤치에 앉지 않게 됐고 다음 경기 아마 성남 원정에서도 벤치에는 아마 못 앉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장관 감독의 부재하에 이 전남은 또 어떻게 또 이 남은 시즌 경기를 마무리할지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리그 2는 이렇게 좀 이번 32라운드였죠 아마. 네, 33라운드. 33라운드. 리그 2가 약간 더 빠르구나. 네, 맞아요. 저번에 주중 경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33라운드 얘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리그 1 얘기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리그 2 뭐 얘기 더 하실 거 없으시죠? 아니요, 그냥 예. 전체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보자면은 생각보다 이변이 좀 많았던 경기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무엇보다 FC 안양이 원래 연패가 없었는데 이 지난 서울랜드 원정 패에 이어서 이번 안양 홈에서 충남 아산한테 충격의 패배를 하면서 2연패를 당한 가운데 이 리그 2의 순위도 점점 이게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이번 라운드였던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튼 안양이 상당히 위기인 것 같고 뭐 서울 이랜드를 제가 세컨팀으로 좋아하는데 서울 이랜드 FC도 이 경기가 좀 이 타격이 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리그 1 얘기로 넘어가죠. 금요일 날이었었는데 9월 27일 날 네. 금요일이고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이 올라오고 아마 들으실 때쯤은 10월이 돼 있겠죠. 네. 벌써 10월입니다. 참
좀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좀 군청분들이 멀리서 지금 가는 게 지금 이제 저는 보입니다. 여튼 네. 뭐 오늘 군청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먼저 이제 32라운드 첫 경기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의 K리그 어플과 같이 보고 있는 그 순서로 보면은 대전과 울산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울산이 1대0으로 이겼는데 뭐 역시 뭐 리그 1위 팀과 강등권 팀 간의 지금 대결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의 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그냥 다른 거 떠나서요. 김판권 감독님의 그 인터뷰 예, 그 맞아요. 이슈가 이 경기 결과를 다 뒤엎어 버렸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울산이 이 PK 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아마 보야니치가 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이걸 잘 지켜내면서 그래도 좀 전반 18분이네. 전반 18분에 보야니치가 PK를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후에는 뭐 골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울산 HD가 잘 지켜내면서 이 대전 원정에서 그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순위도 현재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중에 기록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거 인터뷰가 사실 저는 김판고 감독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멘트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이게 물론 이 협회에 대해서 좀 약간 과감한 발언을 하겠다라는 식의 충동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좀 그냥 불난지에 부채질한 꼴이다? 약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게 전 근데 이거 아마 이 내용은 다 아실 건데 축협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웃긴 거는 홍명보 감독에 관련된 친분 때문에 홍명보 감독을 또 실드 치면서 말 속에서 모순이 되는 좀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김판곤 감독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실망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정몽규 회장이라든가 축협에 대해서 안 좋게 보잖아요. 네. 축구협회 편을 들었다 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해서 실망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왜 이렇게 말 속에서도 스스로 그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좀 어이없는 게 유튜버들이라던가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도 뭐 올리긴 합니다만 네. 저희 뭐 팟캐스트긴 한데 이런 데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냐? 지금 홍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미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 와서 뭐 덮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됐으면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골랐던 거 좀 끊어내고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좀 진짜 어이없었던 게 네. 월드컵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러는데 네. 아니 그러면 그 올림픽 탈락한 거 누가 책임졌어요?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책임 없어. 올림픽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월드컵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 이러는데 떨어지는 것 자체가 말도 8.5장인데 이거 떨어지면은요. 네. 이건 제가 이런 말하기 뭐한데 이기현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 맡아도요. 이건 본선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유튜버라든가 우리 팟캐스트 우리 이런 뭐 네티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흔들었다고 해서 이 8.5장에 못 들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떨어졌다. 황희찬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면 그거 뒤져야지 그냥. 월드컵 왜 나가 그거는. 예. 그 월드컵 애초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월드컵 월드컵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러는데 애초에 올림픽부터 책임지고 그 얘기를 했어야지 맞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팬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는 우리 팬들이라는 유튜버들 이 탓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고창급 선수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 부러뜨리고 아구창을 날렸다 칩시다. 야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 야 넘어가 이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게 일이 벌어지고 그 논란을 만들었던 그 당사자가 네. 당사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김판곤 감독은 그거 가지고 이제 여론이 들끄니까 여론 탓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김판곤 감독이 지금 좀 어이없는 지금 발언을 해가지고 좀 상당히 실망했다. 저는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어이가 없는 이 발언들을 해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다.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이 얘기를 하면서 김판 감독이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좀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그 황선홍 감독이 또 기자회견까지 마치면서 이후에 약간 좀 자기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조금 좀 피드백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시 좀 약간 좀 말을 바꾸면서 좀 그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아쉬움이 느끼는 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하면서 물을 좀 주워 담고 있는 그런 행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뱉었던 말에 대해서 좀 그냥 책임감이 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좀 멘트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짜증 나는 좀 그 멘트 그 인터뷰가 좀 짜증 났었고, 여튼 이제 대전은 좀 아쉽게 그래도 1위 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대전이요. 근데 지금 빵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빵 예. 축제를 하는데 그 이름에 맞게 1대 빵으로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심당 이거 과학의 도시였었는데 엑스포 했을 때는 지금은 빵의 도시가 된 예, 대전. 맞습니다. 그래서 1대 빵으로 이렇게 좀 아마 참고로 이날 경기 아마 대인님이 아마 직관을 갔을 거예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보고 나서 좀 패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면서 다음 경기에 대한 뭐 다음 경기 아마 제주 원정일 텐데 그 경기를 아마 못 가고 그냥 TV로 그냥 본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그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경기 지우 씨도 갔었어요. 지우 씨도 가서 예, 맞아요. 예. 그 경기 이제 근데 이것도 심판 이슈가 이 경기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도 심판 이슈가 꽤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냥 심판 이슈는 예. 뭐 그냥 경기마다 있는 것 같다고 그냥 자연재해다 이렇게 저는 지우 씨가 뭐- 말했는데 똑같아요. 예, 뭐 아주 그런 것 심각한 것만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경기도요. 하필 스코어가 1대 0인데 이건 재훈 씨 팀과 관련되죠. 포항과 인천의 예, 경기인데 네. 이 경기도 1대 0으로 이렇게 일단- 됐습니다. 일단 선제골은 조르지 선수가 PK로 선제골을 성공시켰는데 이게 저는 이게 아마 요니치 선수의 팔에 맞고 아마 그게 PK가 선언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리플레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빼박 PK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장면이었기에 뭐 저는 할 말이 없었고요. 그냥 이 골을 지켜내면서 포항도 인천을 상대로 그냥 승점을 가져가면서 긴 연패를 했었던 그 순간을 지금 탈피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포항도 이 상위 스플릿에 임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아마 이번 주 ACL도 홈에서 이제 상하이 하이강을 아마 붙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 ACL 홈 경기를 또 준비하는 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천은 저는 뭐 이제 제가 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갈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저는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경기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경기력이 좋으면 뭐하냐고요 진짜. 그냥 그러면서 저는 최영근 감독에 대해서 슬슬 좀 저도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 뭐 물론 온지 얼마 안 되고 스쿼드를 좀 과감히 좀 변화를 하면서 그냥 포메이션도 3백에서 4백을 좀 과감히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겠는데, 인천이 애시당초의 그런 흐름에서 결국엔 저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라고 봐요 그냥.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기지 못하고 또 경기력만 좋다고만 하지 결국에는 결과를 가져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경기력 좋다라고 얘기는 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저는 그래서 포항을 상대로 제가 그때도 그때 프리뷰로 스코어 예측을 했을 때도 포항에 대해서 승리를 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얘기했던 게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뭐 요런 얘기를 뭐 수원 팬들이 농담으로 누가 수원 팬이 그랬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네네. 전북이 아니라 인천 쪽으로 이제 가는 느낌이네요. 요 이야기가. 다이렉트를 저는 이제 마음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점을 좀 얘기하고 이슈가 있는데, 바로 포항과 인천 사이에 이 선수가 좀 약간 좀 신진호? 뜨거운 감자죠. 신진호. 신진호가 볼만 잡으면 무조건 야유예요. 확실한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 말 없는 게, 신진호 선수가 그렇게 그 전에 지금 현재 서울 감독인 김기동 감독 하에서 결국엔 통수 치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저도 삼자 팬 입장에서는 신진호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옹호를 해주고 실드를 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결국엔 본인이 팬들한테 상처를 주고 떠난 격이 돼버렸으니 결국에는 그것을 본인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 경기 끝나고 포항 팬들이 동시에 인천 강등 콜을 외치면서 사실상 신진호에 대한 그런 안갚음을 제대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인천 강등을 누가 외쳤다고요? 포항 서포터즈들이? 네. 인천 서포터즈들 근데 참고로- 잘못 들은 것 같아. 예. 참고로 포항 그 팬들이 탁 팀에 대해서 인천 강등을 외치면서 뭐 강등콜을 한 게 거의 드물다고 했는데, 어쩌면 저는 신진호에 대한 그런 이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한 거라고 보면서, 이후에 뭐 신진호 선수가 뭐 포항 서포터들한테 인사를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진호 선수에 대한 그런
포항에 늘 인사를 가겠다는 식의 태도가 저는 그냥 싸우러 가겠다, 그냥 감정 싣고 싸우러 가겠다라고 보이지 않아서 솔직히 그렇게 보기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논리로 가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하러 가는 거지만.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제 주관적인 표현을 할게요. 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강등이란 말이 참 좀 들으면 좀 짜증 나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재작년 5월에 이게 왜냐면 포항이랑 인천은 그렇게 감정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신진호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재작년 5월인가? 그때 5월인가 6월에 인천이 갑자기 뜬금없이 성남 강등을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남 팬들도 뻥져가지고 뭐지? 그래서 우리가 성남이 인천하기 때 좀 섭섭하게 한 게 있었나? 그거 저희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천이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썸네일 만들었던 것도 기억해요. 네, 그 만들었는데 그래. 너희는 이미 강등되어 있다. 약간 이렇게 썸네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거. 예, 그래가지고 얘 왜 그런가 했더니, 근데 나중에 인천 안에서도 아니 우리 괜히 적을 만들지 말자라는 예. 그런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인천에 제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왜 외치냐라고 거기 안에서도 약간 좀 타박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친 놈들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거기 인천 그 SS 서포터즈 내에서도 그 여러 소모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소모임 일부 중에 한두 팀 정도가 그거를 좀 주도적으로 외치려고 했었다가 그게 결국에는 일반 그 S 팬들한테도 그냥 전염이 되면서 그게 그렇게 좀 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이게 좀 약간 일단락이 돼서 그냥 거기 안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꾸짖음 갈 이런 게 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즌에 아마 7월 말이었나? 그때 아마 밀리치 선수와 이제 아마 팔라시오스의 골로 아마 대활약으로 3대1로 이겨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나름은 우리는 복수에 성공했다. 강등됐지만 네. 뭐 그렇게 일단락했는데, 그래도 성남 팬들 중에 일부 약간 그거를 마음에 담으신 분들은 예. 인천의 강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게 봤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문득 저도 이제 이거를 앞두고 모르겠어요. 아직 시즌 안 끝났지만 업보가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업보로 하면은 전북이 최강 아닙니까? 물론 전북이든 뭐 울산이든 뭐 그렇게 뭐 서울이든 저희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깽판을 많이 쳤는지. 최근 업보도 그거였어요. 그때 수원 삼성 일부 리그원에 있었을 때 그 3로빈 라운드에 저희가 홈에서 이제 수원을 맞이하면서 2대0으로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수원 삼성 결국 리그2로 강등됐지만, 그 전에 결국엔 사실상 015B에 이젠 안녕이라는 그 노래를 북에 맞춰서 그냥 아카펠라로 그냥 그 S석에서 따라 부르는 그 행위를,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수원 삼성 원정 팬들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업보를 쌓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저희는 지금도 좀 업보를 가지고 있는 중에 저희는 시즌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보라는 게 바로 그 뭐겠습니까? 물병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날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요일이지? 네, 토요일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과 대구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3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강원과 대구의 경기가 있었는데 요 경기 역시 이 경기도 우선은 2골이 다 멋졌는데, 첫 골이 그 황문기 선수였었죠. 예. 황문기 선수, 애널리스트 황문기 선수의 그 엄청난 멋진 그 궤적을 날렸던 그 골이 네. 정말 멋졌고, 그래서 강원 팬들이 미치게 했었죠. 그날 강원 관중 얼마나 됐는데 숫자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관중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매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진, 완전한 매진은 아니겠지만 거의 음. 매진에 가까웠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대구 원정 팬들도 그래도 나름 많이 갔다고 했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도 또 아까 황문희 선수 선제골을 넣었었지만 25분 뒤에 74분에 세진야가 또 동점골을 또 바로 기록하면서, 대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위권 팀한테 승점 1점을 가져온 거는 정말 큰 만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대구도 지금 현재 무패 행진을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강원 FC가 조금 최근에 부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강원의 다음 상대는 저입니다. 인천이구나. 인천인데 이게 이제 정규 라운드 33라운드 아마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인천 대 강원의 경기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는 뭐 어차피 저희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원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웅화범님이 이 경기에 대해서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갓직냥님께서 대구를 끄집어 올려주셨군요. 강원 황문기 선수의 골에 저도 KO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강원 프리킥 공격 때 황무기 선수가 참볼이 진짜 예술처럼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더군요. 상대편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의 갓직냥님께서 쓰러져가는 대구의 멋진 골로 무너지지 않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날 바셀만 좀 더 집중력 있게 발휘해줬다면 대역전승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해서 바셀 선수가 이날 바셀루스만을 네, 말씀하신 맞아요. 것 같고요. 이 선수가 막판에 조금 찬스 놓친 게 그게 좀 못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대구 팬들이 바셀 전북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그래서 전북을 매기는 거냐 전북 팬들 막 이런 그 커뮤니티 글을 보고 되게 웃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아니 그 대구 팬들이 조금 여론이 바셀루스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물론 작년 시즌을 좀 언급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가 바셀루스가 작년에는 그래도 좀 에너지 레벨 넘치면서 되게 좀 이 상대 선수를 좀 순간적으로 돌파하면서 그거를 잘 따돌리는 그런 크랙 역할을 좀 했었던 선수였었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점점 이제 한계를 좀 보이다 보니까 세징야 에드가에 가려져서 결국에 물론 그 당시에 또 벨톨라 뛰었었던 지금 대전의 밥신 선수를 비롯해서 좀 기대를 하려는 그런 자원이라고 봤었지만 하지만 올 시즌에 바셀루스는 이 큰 부상에 대한 후유증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활약이 그렇게 미비하기에 사실상 지금 대구 팬들한테는 신뢰를 많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징야 선수의 동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구 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구 팬들은 어떻게든 세징야 고향 먹이고 회춘시켜가지고 5년은 더 굴릴 생각을 하는 게 진정한 대구 팬의 자세다. 동상 드립은 벌써 하면 안 된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은퇴하지 말고 한 적어도 4, 5년 더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부추기는 그런 대구 팬들의 지금 모습이지 않을까. 제가 대구 팬이면 한 10년 정도 더 있다가 동상이 되라. 제가 봤을 때는 동상까지는 물론이고 거의 극진한 대구 내에서의 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된다. 이날 골도 결국은 네. 진짜 이 골이 정말 중요한 골이 그러니까 이게 이 골로 승점을 얻었죠. 지금 승점 1점이 아까울 때거든. 근데 그렇죠. 이걸 두 경기 연속 맞죠? 아마 세징야 선수가 네. 대구를 살려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세징야는 정말 이게 지금 기록한 거 보니까 리그 2에 한 시즌 뛰었고 그 다음부터 리그 1인데 시즌 보니까 60도 아니 60이었나?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58개인가 이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골은 70골이 넘었고 어시스트가 2개 더 추가하면 60 되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것도 궁금하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냥.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마 울산 경기였죠, 아마. 아니 울산 경기는 아까 그 프라이드 나이트 풋볼로 얘기 다뤘고 다음 경기는 제가 얘기해요. 제가 배고파서 죄송합니다. 이제 정식이 혼미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얘기를 할게요. 이 경기는 19시에 펼쳐졌던 김천 상무와 광주 FC 경기인데요. 먼저 스코어는 2대0으로 김천이 홈승리로 이어졌는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김천이 그냥 광주를 상대로 그냥 체급으로 좀 놀러냈다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좀 주목할 수 있었던 선수는 역시 김천의 이동경 선수입니다. 이동경 선수가 확실히 그 활약을 필두로 이번 대표팀도 명단에 들게 되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날 선제골은 일단 물론 전반 이 47분에 모지현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었고 그러면서 또 73분에 또 두 번째 골로 이동규 선수가 3개 골을 넣으면서 광주를 상대로 되게 좀 그래도 지금 상위 스플릿에서는 안정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울산을 상대로 우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김천 상무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반면 광주는 아마 이번 지금 녹음하는 시간 기점으로 이번 주에 아마 내일인가 모레에 ACL 원정 경기가 있는데 아마 가와사키 파워탈렌가 아마 맞을 그럴 거예요. 거예요. 예. 그 ACL 경기 원정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아마 좀 이날 경기에서는 조금 사실상 좀 로테를 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명단을 좀 보니까 그래도 좀 1.5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아마 이 광주는 안타깝게도 골을 기록하지 못한 채 결국 지금 광주도 지금 하이 스플릿으로 지금 파이널 B 그룹으로 아예 확정이 된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도 지금 이 파이널 B 팀 나머지 5팀을 상대로
이 경우에 따라서는 광주 조금 삐끗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또 ACL까지 병행하고 있기에 광주가 좀 앞으로 어떻게 운행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주가 너무 일정이 솔직히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이게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네. 이거 아마 이거 업로드된 그날이 당일이거든요. 네. 아 진짜 아니 금요일 경기를 해야 되는 팀은 오히려 광주가 아니었을까. 네, 오히려 맞아요. 한 팀이 수요일 날 했던 게 울산이었구나. 그러니까 울산 말고 광주가 금요일 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아마 이제 비행 시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네. 방콕이랑 붙네요. 아닌가? 잠깐만. 아니 광주는 가와사키 플로타. 아니 그러니까 울산이요 울산. 아 울산이지. 아 요코하마구나. 그러네. 요코하마네. 에이 그러면은 아니 광주가 금요일 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일정이 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정이 뭐 아무래도 ACL 치르는 팀들한테는 그래도 금요일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을 좀 하는 걸로 좀 맞춰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정상에서 좀 그런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광주 너무 진짜 스케줄이 너무 빡센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광주가 좀 지금 ACL을 치르고 있는 현재 가운데서 이 스쿼드 운영도 어떻게 하게 될지 또 이정호 감독이 아무래도 좀 ACL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또 자신의 또 감독 커리어에서 그 경험을 좀 쌓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그냥 선수 퀄리티에서 확실히 김천이 더 앞서서 네. 아무래도 광주가 감독의 이제 어느 정도의 감독의 압박으로 감독이 못하면 아주 그냥 끝나고 바로 혼내잖아요. 네. 급발로 어느 정도 잘했지만 김천 정도로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김천이 아침에 나갔다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 좀 네. 궁금하긴 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광주가 물론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 그 경기를 임팩트 있게 보여줬는데 네. 저런 팀을 상대로도 이렇게 잘 이제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수빨로 이제 김천이 요리한 거 봤을 때 김천이 아침 나가면 또 그것도 재밌는 그림이 됐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 토요일 마지막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그 말씀드린 전북과 제주의 경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극적인 골이 터지면서 네. 전북이 강등에서 그 잔류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은 피할 수 없는 게 파이널 B 그룹은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조금 전북 입장에서는 좀 이 상승세가 좀 더 앞으로 갔었으면은 적어도 파이널 A까지는 극적으로 좀 갈 수 있은 저의 찬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이 전반기 때 너무나 많은 승점을 잃어버렸던 전북 현대였기에 이 늦은 이 상승세가 조금은 전북 팬들한테 좀 아쉬움을 삼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주를 상대로 전북과 제주 상대로 스코어는 2대1로 전북이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이 김진규 선수가 후반 55분에 선제골을 넣었었고 이후에 후반 85분에 유리 조나탄이 아마 PK를 얻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박진석 선수 파울로 PK를 얻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열나 많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파울을 줄 만한 파울을 얻은 그 PK가 맞나? 사실 그 박진성 선수 큰 파울성이라고 좀 볼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의 좀 의견이 좀 갈리는데 결국에는 주심은 VAR 체크로 이 제주의 PK를 선언하면서 그 반면 유리 조나탄은 침착하게 PK로 동점골을 기록하였었고요. 이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들어온 전진호 선수가 이 극적인 결승골로 전북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 전진호 선수가 골을 기록하고 나서 좀 특유의 세레머니 했는데 그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약간 좀 틱톡에서 좀 유행하는 무슨 좀 약간 좀 틱톡에서 춤추는 세레머니라고 하던데 이게 좀 이 전진호 선수가 이 세레머니를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승우 선수가 좀 팀의 분위기를 좀 올리는데 연습 경기에서 골을 넣고 이승우 선수가 댄스 세레머니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에 자극받은 다른 동료들이 점점 연습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은 그만큼의 좀 세레머니를 한다고 하기에 아마 이 시즌 경기에서도 골을 터지면은 아마 다른 전북 선수들의 좀 댄스 세레머니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거 경기 끝나고요 이상윤 해설위원이 한 번 더 시켰어요. 맞아요. 인터뷰하면서 왜 이렇게 못 쳐요? 야 기회 줄 테니까 지금 한 번 더 쳐보세요. 이랬더니 전진우 선수가 안 됩니다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추구
마지막에 하트까지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상윤 해설위원의 정말 잔인한 면모를 저는 그래도 전문 팬들한테는 큰 서비스가 되지 팬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네. 하긴 그 극적인 결승골을 놓고 나서 그런 세레머니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 전북에 극적인 골 넣은 선수들이 임팩트 있게 온 선수들이 수원에서 온 왜냐면 맞아요. 저번에 그 권창훈 선수도 네. 극적인 골 넣더니 이제 전진훈 선수도 이렇게 골 넣어주고 수원으로부터 수혈받은 이 푸른 피가 네. 여기서 아주 잘해주고 있다. 이 공교롭게 이 두 선수가 다 수원 삼성 출신인데 참 상반되는 지금의 지금 분위기에 지금 대조가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 게 저 권창훈은 아무래도 지금 수원 삼성 팬들한테는 금기어 단어가 될 정도의 그런 선수가 된 것 같고 반면 전진우 선수는 그래도 수원 삼성에서 좀 이바지했었던 게 좀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전북으로 이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팬들이 그래도 응원을 해준다 응원하고 끝까지 응원한다라고 응원을 많이 보내주는 수원 삼성 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유리 조나탄 선수가 이제 얻은 PK, 그러니까 박진섭 선수의 그 파울에 관련돼서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 PK를 해서 망했다 했는데 VR을 보니까 이거 취소되겠네라고 했는데 그때 누구였지? 아무튼 심판이 네. 고영진은 헷갈려. 지금 경기 여러 경기 봐가지고 아무튼 갑자기 PK를 하니까 저 심판 뭐야 하면서 욕하고 난리 났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정부 팬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너무 이건 PK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다들 아마 박진선 선수가 그동안 누적됐던 거를 네. 이걸 합산으로 받아가지고 보상 판정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커뮤니티에는. 이게 주심마다 기준을 다 모르겠어요. 기준이 다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들이 있었다가 결국엔 다 이게 다 기준이고 뭐고 간에 어느 파울에는 결국에는 뭐 경고나 퇴장을 주어지고 어느 파울에는 그냥 경고 퇴장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이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실상 지금 K리그 팬들한테는 지금 이 리그 1 심판들은 공공의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요 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그러니까 9월 25일 일요일이네요. 한 경기 있었죠? 네, 일요일 날 한 경기 예, 있었는데 바로 녹음일 기준 어제 있었던 경기인데 서울과 수원 FC의 경기였습니다. 네, 짜퍼 매치. 네, 뭐 짜포 매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일단은 뭐 스코어는 1대0으로 이 후반 66분에 일루첸코의 세트피스에서의 헤더골로 서울이 승리를 했었고, 서울은 동시에 파이널 A를 확정을 이미 지은 상태에서 이제는 김기동 감독 하에서는 이제 파이널 A 목표는 이뤘으니 다음 목표는 ACL 진출이다라고 이 선전포고를 한 가운데 과연 서울이 ACL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쌓을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하는 바이고요. 사실 이 경기가 있기 전에 이 커뮤니티의 여러 팬들은 이것은 사실상 서울이 그냥 독식해서 대량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수원 FC가 좀 잘 이끌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원이 골이 이 공격진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또 결국에는 안데르손과 정승원의 필두로 이 전반부터 좀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좀 찬스를 좀 만들어냈었지만 그럼에도 FC 서울에는 야단과 김주성의 호흡으로 서울의 또 무실점을 만들어냈었던 장면이 나오고 또한 야단 김주성을 뚫고는 또 강현부의 선방도 필수였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이 관점에 이 또 후반에는 또 이제 링가드 하에서 이 서울이 또 이제 이 1대0 이후에 이 PK를 얻어냈는데 원래 PK 키커가 일류첸코인데 일류첸코가 제시 링가드에게 양보를 하면서 링가드가 PK를 넣으면서 좀 세게 골을 만들어내라라고 뭐 메시지를 남겼는데 하지만 제시 링가드는 이 애꿎은 이 상암 잔디를 탓하면서 결국 PK를 성공시키지 못한 채 홈런을 날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좀 기억이 되는 장면이 할 수 있고 이후에 수원 FC도 좀 동점골과 0점골을 위해서 좀 고군분투했었지만 이날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수원 FC도 이 파이널 A 그룹에는 확정이 되었지만 이 파이널 그룹 동안에 과연 이 수원 FC가 이 부진을 계속 갖고 간 채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지 이것도 지켜보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파이널 A에서 붙을 팀이었기 때문에 기선 제압이라 하면 되고 사실 어차피 파이널 A에 붙을 팀이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수원 FC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네. 사실 그 뭐 어차피 서울 입장에서 수원 FC가 파이널 A에서는 유일하게 좀 승리할 수 있는 팀이라고 아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5위와 6위 자리를 바꾸면서 서울이 이제 5위가 됐고요. 근데 사실 4위 포항과 동률이에요. 네. 근데 그 다득점에서 2골 앞서 있는 포항이 이제 2골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거의 4위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의 그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제시 링가드가 좀 다른 기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암 잔디에 대해서 되게 언짢은 확실히 이 잔디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제시 링가드마저도 언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상암 잔디에 대한 시설 공단에 대한 과감한 까임을 종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반면에 수원 FC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수원 FC도 조금 비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이 팀이 지금 홈 경기 하나를 개최를 하지 못한 채 포기하게 될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파이널 그룹 이제 아마 파이널 A 그룹에서 그 일정을 만들 건데 수원 FC랑 포항 스틸러스가 아마 경기 예정인데 이 경기를 원래 수원 FC 홈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 홈에서 펼쳐져야 될 경기 당일 날에 이 수원 자체의 행사로 인해서 이거를 수원 종합운동장을 쓰지 못하는 그런 우픈 그런 행정 처리를 이 수원 FC가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것을 홈 개최 포기를 선언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경기를 포항 원정으로 결국 수원 FC는 기록하게 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른 수원 FC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보니까 그 링가드 선수도 결국은 좀 얼마나 짜증 났으면 잔디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아이유 탓은 하지 않았나 걱정은 되고 물론 농담입니다. 근데 아이유 선수랑 링가드 선수랑 아이유 선수래. 미안합니다. 아이유랑 네네네. 아이유랑 이제 링가드 선수랑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한 살 차인가? 아마 링가드 한 살 더 많을 겁니다. 네, 한 살. 왜냐면은 손흥민과 링가드 선수 92년생이거든요. 네, 아이유가 맞아요. 93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네. 93년이면 서태지 아이들이 이제 데뷔했던 그때인데 네. 그때 왜냐면 2011년인가 제 기억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A매치 첫 골 넣은 게 인도와의 경기였고 아시안컵 경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골을 넣고 그때 그 경기를 해설했던 서영욱 해설위원이 네. 손흥민 선수 정말 멋지게 골 넣었고요. 이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요. 요즘 대세인 아이유와 거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뭐 요랬던 그 또래를 디스하진 않았나. 예, 쓸데없는 걱정을 해보면서. 근데 잔디가 확실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A 매치 명단도 한번 좀 다뤄볼까 생각 중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리뷰를 마치고 이제 한번 또 좀 이제 저희 녹음 일정일 동안에 오늘 또 A 매치 홍명보호의 그 A 매치 명단이 발표되는데 제가 언급하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소집 명단을 26명을 뽑았는데요. 먼저 골키퍼부터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오랜만에 이 선수가 명단에 들었네요. 아이샤밥의 김승규 키퍼고요. 그리고 전북현대 김준호 키퍼, 그리고 울산 HD의 조현우 키퍼가 명단에 들었고요. 김승규 선수 좀 부상에서 좀 회복이 많이 됐겠죠? 됐으니까 아무래도 됐겠죠? 좀 장기 부상을 당했었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래도 오랜만에 그래도 이 알샤벳에서 복귀를 하고 되게 오랜만에 또 A 매치까지도 복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수비수는 먼저 바이언민의 김민재, 그리고 FC 서울의 김주성, 그리고 또 이 선수가 뽑혔네요. 콘사도레 사포로의 박민규 선수가 뽑혔고요. 그리고 지베드다의 설영우, 그리고 울산 HD의 이명재, 그리고 미트윌란의 이한범, 그리고 알샤르자의 조유민, 그리고 알와스르의 정승현, 그리고 강원FC 황몽기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수비수 라인에 봤을 때 좀 주목할 선수가 콘사도르 사포로의 박민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왼쪽 풀백의 선수이기에 이번에 또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선수가 원래 팀의 수원FC에서 좀 플레이를 했었다가 이후에 부산 아이파크로 임대를 갔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김천 상무까지 복무하면서 김천 상무 복무 후에 수원FC 복귀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사포로로 또 이적을 하면서 지금의 또 J리그에서 좀 활약을 중인 이 선수가 이번에 명단을 뽑히게 됐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로 이 선수가 또 아마 A매치에 처음 뽑힌 것 같은데 저 얘기하겠습니다. 하이버니언의 권혁규 선수고요.
그리고 알라인의 박용우,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그리고 또 이 선수가 또 오랜만에 뽑혔습니다. 바로 지금 잉글랜드 리그1에 지금 뛰고 있는 버밍엄 시티의 백승호 선수가 뽑혔고요. 그리고 리그1이라 하니까 1부 리그 같네. 근데 네. 하지만 3부 리그입니다. 그렇죠. 잉글리시 리그1이라고 아마 EFL 리그인데 아마 리그1이라고 아마 명칭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뽑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후에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변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스완시티의 엄지성 선수도 뽑혔고요. 그리고 PSG의 이강인, 그리고 김천 상무의 이동경 선수 아까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가 뽑혔고요. 그리고 페노르트로 이적해서 또 활약을 하고 있는 황인범 선수가 또 뽑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까지도 뽑히면서 지금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수 라인의 마치다 젤비아의 오세훈 선수가 뽑혔고요. 그리고 울산 HD의 주민규 선수가 뽑혔고, 그리고 이 선수가 또 되게 오랜만에 뽑혔는데 바로 행크의 오현규 선수까지 이렇게 남자 A매치 대표 10월 소집 명단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면은 되게 좀 그래도 좀 되게 오랜만에 뽑힌 선수들이 좀 많긴 해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승규 선수가 또 긴 부상을 극복하고 오랜만에 이 A매치에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박민규 선수도 되게 오랜만에 뽑혔고, 그리고 또 미드필더 라인에 또 되게 좀 주목할 선수가 권혁규와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또 오랜만에 뽑힌 가운데 어쩌면 삼선 라인에 대한 좀 테스트격으로 아마 홍명보 감독이 주목을 하면서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권혁규와 백승호 입장에서는 뽑히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한국 대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가진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수의 이 행크로 이적한 오영규 선수가 아마 최근 활약에 조금 주목을 하면서 홍명보가 좀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오영규 선수는 최근에 교체 투입을 좀 잦게 하면서 최근에 3골까지 기록한 가운데 좀 되게 좀 큰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지금 리그1,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1은 3부 리그인데 여기에 지금 있는 팀이 좀 백승호 선수가 있는 버밍엄이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 3부 리그 지금 씹어먹고 있습니다. 6승 1무 무패로 1위를 해서 그 챔피언십 리그로, 그러니까 잉글랜드 2부 리그로 승격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초반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위가요 데드풀로 유명한 라이언 레이놀즈라는 이 분이 렉섬. 예, 렉섬이 지금 2위예요. 2위고 근데 아니 지금 보다 보니까 아니 찰턴도 여기 있고, 네, 찰튼 애슬레이트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볼튼, 야, 레딩, 위건. 네, 맞아요. 왜 얘네가 여기 있지? 아마 최근에 레딩도 아마 작년 시즌에 아마 못해서 경영된 걸로 알고 있고, 볼트는 아마 그 재작년인가 아마 그래서 재작년인가 아마 그렇게 한 거 같고, 위건은 더 후년도 그때쯤에 아마 좀 이미 강등된 걸로 알고 있어서 계속 리그1과 리그2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심하면 이런 명문 팀들도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 네, 성남 프런트들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네네. 예,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막차 시간 때문에 제가 이거 오늘 정기식 5분 남겨놓고 묵동 왔잖아요. 저희 이거 왕복 4시간입니다 거의. 아이고야. 3시간 반은 넘어 확실히. 아이고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배고픈데 빨리 하지만 막차를 위해서 들어가서 12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네요 저는. 여튼 이렇게 야외 그 청취자분들이 야외 녹음 재밌었다라고 했는데 저 의도하진 않았는데 오늘도 결국은 야외 녹음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뭐 맞아요. 어떻게 좋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장감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저 서울 이랜드 FC 팬들이 이제 저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 저 뭐라고 해야 되죠? 간이 이제 네, 뭐 뭐 팬샵이라던가 네, 이런 거 뭐 간이 뭐 그런 행사 네, 그쵸. 정리하고 있는 중에 예. 좀 약간 좀 잡음이 약간 더 들릴 네, 수 있겠는데 청취자분께 양해를 구하겠고요. 지금 또 저희 지금 녹음하는 앞에는 지금 또 풋살 네. 경기를 하면서 되게 좀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네.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현장감이 있고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야, 나는 지금 이랜드 경기 보러 왔는데 지금 여기 풋살 경기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맞아요. 저 녹음하면서 계속 지금 되게 좀 볼 차면서 되게 좀 현란하게 드리블하는 네. 것도 보이고 또 근데 좀 능력들이 있네. 잘하네. 아 그럼요. 예, 물론 뭐 프로 선수만큼은 아니겠지만 열정으로 이제 잘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저 스태프들이 지금 이렇게 치우는 거 보니까 역시 이제 K리그 하면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있구나. 맞습니다. 요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네. 그러면서 감사하게 이 K리그를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이제 야외 녹음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재훈 씨와 함께했던 이번 이
호해 방송이라 해야겠죠. 야외에서 했던 호해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저희 그래도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은 좀 채운 것 같은데요. 거의 1시간 이상 넘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뭐 이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저희 둘이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네. 재밌게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방송 호해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아침 경기 하면서 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홍명보 감독과 이제 축협이 어떤 짓을 또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슈에 따라서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수요일 날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거 있는 거 아세요? 국감 또 이제 있잖아요. 네. 2차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마 중간 네. 발표인가 아마 그런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거 아마 대인님이 좀 아마 좀 아마 벼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요 예고를 하면서 저희는 이번 이 호해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씨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듣고 나서 또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신의 눈을 봐요. 초점 없는 눈동자 잿빛이 되어버린 알아. 더 이상 갈 곳 없이 포기할 수도 없는 구속된 방황들을 바람의 속삭임을 기억하길 빗물의 위로를 기억하길 당신의 눈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봐요. 위로받지 못하는 먼지에서 태어나 먼지로 돌아가 그렇게 삶은 이어져 돌아가 바람의 속삭임을 기억하길 빗물의 위로를 기억하길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네, 고생했어요. 예, 버스 타고 가시나요? 아, 저는 걸어가서 상관없고. 저는 오목교육으로 가야 돼요. 그럼 저도 오목교육 같이 가시죠 그러면. 예. 가면서 녹음 떠요. 아니, 할 거 없죠 이제. 저 근데. 걸어가면서 그냥 뭐 이거 좀 그냥 지나가면서 가는 얘기 그런 것도 해볼까 한번? 예. 지금 아니, 이거 보너스 트랙으로 예, 아마 가시죠.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버스를 안 타시네요 오늘. 아니 뭐 거기 역에서도 아마 버스가 있어가지고. 뭐 진짜요? 짐은 다 챙기셨나요? 네, 다 챙겼어요. 네. 별거 없어요 저기. 예. 지금 아마 이거 아마 히든 트랙으로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가는 길에 귀갓길로 녹음을 하면서 우리 이럴 때 가면서도 녹음을 하는 열정적인 팟캐스트를 하는 팟캐스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팟캐스터라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예전에 저희 녹음했던 네네. 그 방송 기계에서 네. 거기서 이제 아예 그 줌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 줌과 같은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녹음 기계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팟캐스터라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팟캐스터 기계가 좀 있어요. 예. 그게 여튼 약간 좀 명칭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뭐 이거 하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네. 이게 조금 저도 물론 이제 지금 이랜드 경기를 좀 연속으로 오다 보니까 안양전대 잘한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얘네 상승대 타겠다 했는데 지금 또 안 그래도 또 김포한테 또 이렇게 아마 올 시즌은 첫 패일걸요 아마. 김포 상대로는 그간 승점 많이 가져가가지고 잘했었는데 이번에 또 수적 우세를 살리지 못하고 0대2로 지니까 참 야 이게 진짜 3노빈 나오는데 리그2는 상위권 팀들은 무조건 방심하면 진짜 골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역시 리그1도 그렇고 리그2도 그렇고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진짜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준 형님도 말고도 다른 패널들 그 리그2 순위 예측한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다 완전히 지금 엉그러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저번에 안산한테 한번 그 이기지 못해서 비겼을 거예요. 그래서 섭입밤에 네. 요한 씨가 화를 많이 내셨다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화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팀은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겠지만 근데 어느 팀이든 이기 힘듭니다. 저는 이 K리그라는 이게 약간 좀 요소가 되는 게 확실히 1위가 10위한테도 분명 지는 경우도 있고 13위가 1위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게 바로 K리그인 것 같긴 해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역배를 하는 이유가 패널들이 아마 예상할 때 아무도 안 한 팀을 해야겠다 나라도 이것도 있지만 사실 역배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니까 데레리스님이 아까 댓글 남긴 거 봤었는데 네. 가장 많이 맞췄더라고요 이번엔. 6경기 맞췄. 8경기 중에 6경기를 맞췄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예측을 하더라도 저도 반 저를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지금 일단 대준 형님께서 성남에 대해서 좀 부진에 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지금 현재 인천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거의 반 놓은 상태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 이 목동을 최근 좀 많이 와보니까 팬들이 좀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오늘도 물론 한 3,000명 좀 넘게 왔는데 이게 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000명 넘었어요 오늘? 네, 3,000명 넘었어요. 좀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먼데이나 풋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온 거면은 네. 확실히 지금 이랜드가 물론 최고 순위까지 2위까지 찍었으니까 분위기는 좋은 거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확실히 좀 이 승리가 많고 좀 순위가 높아야지 확실히 좀 분위기를 살려서 좀 팬들이 알아서 오게끔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방송하면서 저랑 재훈 씨가 둘이 생각했던 게 데이 씨가 너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너무 과격하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괜찮고 댓글도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대인이 오히려 더 시원하게 얘기했다고 더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러면서 대인님이 자제를 못 해가지고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그것에 자신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괜찮았다고 좀 봐요. 그래도. 그리고 재밌는 게 저번에 이제 우리가 야외 방송을 녹음하는데 네. 제가 키 작다는 얘기는 절대 듣지 않거든요. 아 예. 제가 180에 가깝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가장 제가 뭐 녹음하면서 들어보니까 내가 가장 키가 작네. 아 그래요? 그렇다. 아니 보니까 우선 지우 씨는 우선 뭐 넘사벽이고 이게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목소리만 들으니까 모르는데 재훈 씨도 상당히 이렇게 덩치가 있고 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키가 그렇게 물론 지우님에 비해서는 지우님이 최강이죠. 왜냐면은 강원 팬 이제 그 순찬 씨도 큰 편이었지만 순찬 씨도 지우 씨를 보더니 어이구 왜 이렇게 크세요? 뭐 이렇게 네, 얘기했던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번외 방송도 이렇게 아마 마무리를 해야겠네. 저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뭐 이게 들어가면서 요 지금 차 소리가 좀 많이 들었을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튼 올라가야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음 주는 가능하겠죠. 아마 다들 다음 주 제가 아, 그래요? 몰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해가지고 먼저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예.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